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보고 많이 깨우쳤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 저는 좀 명성이라고 보다는 한결같은 평온함 을 유지하는 방법. 왜냐면은 저의 가장 최종의 목표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적 평온함 항상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타자르 그라시아 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량이 넓고 간대한 사람은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정말 깨우치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여보, 내가 혼자 책을 읽으면서 깨우치는 거랑 여보한테 얘기하면서 또 깨우칠 때랑 이제 좀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너무 진짜 지적 환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오랫동안 훈련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평정심이라는 게 너무 기쁠 때와, 그리고 너무 슬플 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숙함인데, 지금 또 얘기하려니까 흥분하면서 얘기하네. 다시 이렇게 평정심을 제가 잃는 거죠. 차분함을 잃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이게 심했거든요. 과거의 나였다면 지금 이렇게 지적 한의를 느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막 격해지고 빨라지고 이 평정심을 잃고 흥분해서 얘기하는 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의 예전에 비하면 평정심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흥분하려고 하면 스스로에게 자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처럼 제가 흥분하고 있죠?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볼게요 라면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저에게 스스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린 흥분하네?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평정심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의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 평정심이라는 건 가장 중요할 때가 분노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거나 정말 슬플 때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은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도량이 넓고 관대하다. 사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관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도량이 넓지도 않고 일단은 자극에 되게 취약하고 불안도가 높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극에 취약하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 그게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약점이고, 이게 미성숙한 행동이라는 걸 언젠가부터 심리학책을 읽고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격정에 휘둘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격정에 휘둘린다는 말이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읽은 책 The Loss of Human Nature, 그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이렇게 격정에 휘둘릴 때 일단은 step back,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라는 거죠. 무조건.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일단은 물러나라.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성숙한 행동이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는데 실제로 그거를 훈련을 시켜보고 행동을 해보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렇게 반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쩌면은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숨기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미성숙한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제가 항상 이렇게 스타벅, 항상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한 걸음 지금 물러나야 돼,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걸음 물러남고 참는 거, 그 순간에 참는 게 한 5분 이렇게 갔다면 10분 더 연결 더 길어지고 훈련이 계속됨에 따라서 어쩔 때는 15분, 한 달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밀어보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할 일도 아니고 그냥 보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성실하고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난 성실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러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훈련을 했을 거거든요. 자기 성장의 훈련, 자기 인격적 성숙의 훈련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깨우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나의 약점, 나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결한 사람, 고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죠. 아마 누구라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그러한 사람, 그분, 여보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과거의 나에 비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을 했다라는 거. 어제보다는 또 성장했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정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일단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게 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 말을 했으며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격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너무 후회된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격정에 휩쓸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step back,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와도 분명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또 사랑을 하게 될 때 내가 분명히 격정에 휩쓸리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떠한 말, 행동, 결정도 내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일단 보내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고결한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될 때, 그때 그 사건이나 그 여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예쁘게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내 몸을 다스릴 줄 아느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느냐,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느냐, 내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외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정말 좋은 몸을 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단은 그 사람의 시간을 다스릴 줄 알고 몸을 다스릴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다스리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절제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 또한 되게 안정적이겠죠. 격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분노, 격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냥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다스리고 살아온 것 같고, 여보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분노했을 때 이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지, 좋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격이 인격적인 사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나뉜다면, 이제 점점 가게 되는 게 뭐냐면, 미성숙에서 narcissist,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자기 도취적인 사람, 거기에서 이제 자기 도취적인 사람부터 이제 거의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넘어서면은 범죄를 일으키고, 그 범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 면모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을 때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친절해서 평판을 만드는데, 어느 쪽으로 어떤 딱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때,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격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문을 할 때도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차분하고, 나는 정말 순수하고, 나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코스프레를 잘하고 있지만, 계속 그 신문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들이나 이제 경찰, 검사들이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반갑다, 어서와. 너의 본성을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많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좋을 때, 나쁠 때 많이 다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성숙이 된 거고, 그리고 사람을 잘 알아보는 성공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가르침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할 때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막 화를 낸다거나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예를 들자면, 내가 댓글을 다는 거 하나 자체도 제가 혼자만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익명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혼자만의 세상에서도 어느 순간이라도 이게 다 열려졌을 때, 다 공개가 되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SNS 하는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어느 한순간 내 댓글 하나 단 것이라도 추적을 해보았을 때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아마 훈련이구나, 인격적 훈련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내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완전한 진짜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휴대폰을 오픈을 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고, 항상 좀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제가 정말 한번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제가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그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그 차가 내가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낸 거예요. 네, 되게 무례한 거죠.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엄청나게 세게 밟아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 아이 18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째려봤어요, 그 사람은. 근데 좀 약간 자기는 재밌는 식으로, 그 남자들 그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약간 이 사람이 혹시 해코지라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또 그때 한참 프로파일링에 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왔어요. 이렇게 일단은 나왔는데, 그날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무의식 중에 그 욕을 하는, 왜냐면은 제가 그 18이라는 그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과거에 막 진짜 열받아서 아니야, 누가 한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왜 그게 그때 나왔을까? 어쨌든 그게 나잖아요. 나야, 나. 나는 내가 아니다.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한 거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내 무의식에 어디에선가 감춰져 있던 나의 그 본능, 그 무의식, 나의 그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랬던 적이 있어요. 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상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내가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훈련하는 거. 영혼까지 고결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신선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발차자르 그라시안 님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진짜 지혜를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